안녕하세요. 부덜리 입세입니다. 정민이의 뒷머리 상처는 일종의 자열창으로서 둔기에 의해 발생한 상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의 상처는 따로따로 각자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하였다면 이는 완전 고의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반면 거의 동시에 발생한 상처라면 우발적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동시에 발생한 우발적 손상에 의한 상처라 봅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이 두 상처가 발생하였다라고 볼 경우 뒷머리 좌열창의 찢어진 방향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의 주장처럼 한강 강물 속에서 물에 썰려 뭔가 뻗죽한 것에 의해 찢어진 상처라 할 경우 물속에서 손상을 입기 위해서는 그 뾰족한 것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속일 경우 물에 의한 완충작용 역시 있으므로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려면 그만큼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뾰족한 둔기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뾰족한 둔기 옆을 사체가 지나가면서 물 흐름 속도가 빨라 강하게 긁혔을 때 발생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이럴 경우 상처는 서로 평행선을 이루며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민의 뒷머리 상처는 서로 평행선을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상처는 뒷머리 왼쪽 부분에 위아래로 나 있는데 아래 부분은 수평으로 발생하였고 윗부분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위로 향하는 모습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민의 뒷머리 두 군데 좌열창은 정민이가 물길에 휩싸여 빠르게 흘러가면서 단단하고 강한 뾰족한 둔기에 의해 찢어져 발생한 상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31 추락가설의 경우를 살펴볼 때 Y나무 오른쪽 강빛달 아래 바위들은 매우 크고 단단합니다. 손으로 흔든다고 해서 잘 흔들리는 바위가 아닙니다. 매우 무겁고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 바위에 의해 정민의 뒷머리 상처가 발생하였다 하면 이 바위들은 단단히 고정되어 설치되어 있는 둔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정민이가 뒤로 넘어져 그대로 뒷머리가 이들 바위의 모난 부분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면 이들 바위 역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민이 머리의 두 개의 열창은 정민이의 뒷머리가 바위에 떨어지는 방향에 맞추어 평행선을 그으며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위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하나의 상처가 먼저 발생하고 머리가 다른 방향으로 눕혀지면서 또 추가로 또 하나의 상처가 생긴다면 그럴 경우 첫 번째 충격으로 이미 두 번째 충격량은 많이 감소된 연고로 두 번째 상처의 경우는 그렇게 깊고 심한 상처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민의 뒷머리 상처는 두 개 다 모두 깊고 심하게 찢어진 상처입니다. 즉 둘 다 한꺼번에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민의 뒷머리에 난 상처의 방향으로 볼 때 강비탈에서 추락하여 그대로 고정된 바위에 부딪혀 발생한 상처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된 바위에 부딪혀 두 군데의 좌열창이 동시에 생겼다면 상처의 모양이 서로 평행성을 이루어야 이치에 맞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민의 뒷머리의 상처는 서로 평행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정민의 뒷머리 상처는 서로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사선을 이루고 있을까요? 이 비밀이 뭘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체의 모습, 특히 목과 얼굴과 머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특히 뒤에서 볼 때 귀 아래쪽은 원통형을 세워 놓았다 할 수 있고 귀 뒤쪽은 방구를 덮어 놓았다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볼 때 사람의 머리, 목 모습은 원통 기둥 위에 방구를 덮어 놓은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 위 머리 부분을 방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기하학 모형으로 간략화하여 볼 때 그렇다는 말이죠.
정민이가 2시 18분 잔디밭 위에서 피의자가 정민이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정민이가 의식을 소실한 상태이므로 그대로 손을 놓으면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봅니다. 3번 목격자의 목격담에도 정민이가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증언하였고 또 그 넘어지는 모습을 바디랭귀지로 실제로 모션을 취하면서 설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로 쓰러지는 모습이 정확하게 반포나들목 CCTV에 잡혔습니다. 218의 또 다른 사진이 가리키고 있는 또 다른 배수로 근처 위치에서 정확하게 CCTV에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잡힌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은 의식을 완전 소실한 사람이 넘어질 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감이 나도록 실제 의식을 잃음으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의 영상이 촬영된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원본을 알 수 없도록 최대한 변조를 시켜 그 윤곽만 드러나게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실제 사람이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의 의식이 있었는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리를 앞으로 내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민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민은 완전히 의식을 소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소실한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지면 인체의 방어 기전이 전혀 작용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까당하고 넘어지고 몸은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정민은 그러한 상태로 의식이 완전히 소실한 상태에서 아무런 인체의 방어 기전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의자에 의해 이렇게 세워졌다 그대로 뒤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3번 목격자의 목격담과 218 CCTV 영상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그대로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정민이의 뒷머리 두 군데 깊은 저혈창은 그러한 모습으로 잔디밭 평지에서 발생하였다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3시경 2번 목격자의 왼쪽 등이 젖은 모습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고 그 아래 312 목격자의 왼쪽 등이 진해석으로 젖었더라 오문은 없었다는 증언을 통해 이는 뒷머리에 깊이 찢어진 저혈창을 통해 대량 출혈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서 왼쪽 등이 피로 흠뻑 젖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저혈창이 2번 목격자와 312 목격자의 목격담에 의해 3시 이전에 뒷머리의 깊은 저혈창이 잔디밭 평지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331 이전에 뒷머리의 깊은 저혈창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민이는 2시 18분 일으켜 세워졌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질 때를 보면 정민이의 발이 하나의 회전축 역할을 하며 정민이의 몸과 머리 자체가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사람이 의식을 완전히 소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마침 정민이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지점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모난 돌들이 있어 정민이의 뒷머리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 크기의 두 개의 돌에 동시에 부딪히자 정민이의 머리뼈와 부딪히는 돌들은 물리학의 최소작용의 원리에 맞추어 움직이면서 정민이의 뒷머리 쪽에 깊은 상처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발생된 상처가 뒷머리 쪽의 서로 사선 방향의 두 개의 저혈창입니다. 최소작용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연은 항상 에너지를 최소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법칙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빛은 언제나 최단 경로를 지난다는 것과 이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예로는 개미는 먹이를 찾으러 최단 거리만을 찾아 이동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의 오른쪽 편을 보면 원통형이 눕혀져 있고 그 위를 개미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과자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가장 빠르고 가장 짧은 길을 가기 위해서 경선으로 표시된 선을 수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경선이라 한 것은 지구의 경도를 지난 선과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왼쪽 모형의 머리 쪽을 보시면 방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역시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왼쪽 모형에서 보시듯이 경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후두 융기 좌측에 발생한 좌열창 2 상처는 원기둥 위에 난 자국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돌이 외후두 융기 약간 좌측에 있어 그쪽 부위의 뒷머리뼈와 부딪히면서 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에 가장 빠르고 가장 짧은 길을 통하여 움직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왼쪽 모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선의 수직인 방향, 즉 수평 형태의 깊은 좌열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부위에 있어서는 굳이 움직이는 돌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으나 모서리가 있는 돌이 정민이가 썰어지는 위치, 특히 외후두 융기 약간 좌측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콱 찍히는 형태로 형성되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척두부와 후두부 사이에 있는 좌열창 1의 상처는 일종의 방구라 볼 수 있는 머리뼈 위의 상처이기 때문에 만약 넘어지면서 이쪽에도 모서리가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돌이 있어 머리뼈와 부딪혔을 때 이 돌은 머리뼈와 지면 사이에 짓눌리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짧은 길을 통해 미끄러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미끄러져 지면과 머리뼈 사이를 벗어나 움직이면서 뒷머리 쪽에 깊은 상처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경선의 수직 방향으로, 즉 우리가 보기에 사선 방향의 깊은 좌열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뼈와 부딪히는 돌들이 어느 정도 상처를 입힐 만한 크기를 가졌고 모난 모서리를 가졌으며,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의 돌이기 때문에 머리뼈의 굴곡에 맞추어서 사선으로 움직임으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사선 형태의 상처가 발생하였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민이 뒷머리 상처가 왜 서로 평행하지 않고 서로 사선 형태로 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를 낸 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돌일 뿐만 아니라 머리뼈 역시 방구와 같은 곡면 구조이기 때문에 상호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돌이 완전히 크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머리뼈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큰 바위돌은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머리뼈가 움직이는 방향에만 의존하여 상처를 내기 때문에 만약 두 군데의 상처가 동시에 났다 하면 서로 평행선 형태로 상처가 발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수직으로 추락할 때와 물속에서 수평으로 물에 썰릴 때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잔디밭 위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돌의 경우에는 머리뼈가 돌에 부딪힐 때 돌 역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뼈의 움직이는 방향의 요소뿐만 아니라 돌의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방향되어 결국은 최소작용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돌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형태로 상처를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선 형태로 깊은 상처를 발생시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를 이론적으로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실험 역시 해보았습니다. 목과 머리의 형태가 원기둥의 위에 방구가 얹혀진 모양이 되는데, 이를 어느 정도 방향한 것이 음료수 페트병을 들 수 있습니다. 음료수 페트병의 뚜껑 입구 쪽은 방구 형태를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이 페트병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페트병의 밑바닥을 축으로 하여 정민이가 뒤로 쓰러지듯 왼손으로는 페트병 밑부분을 잡고 페트병이 밑바닥을 축으로 하여 쓰러지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고, 오른손에는 검은 유성 매직을 잡고 페트병의 원기둥 부분과 페트병의 방구 형태의 부분이 유성 매직을 스치면서 그려지는 곡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실험에 있어서 페트병의 몸체가 유성 매직에 부딪힐 때 매직이 탄력에 의해서 조금 기우는 것은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움직이는 돌이 머리뼈에 부딪혔을 때 자유롭게 움직임을 가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기둥 부위에 해당되는 몸통 부위에서는 수평으로 선이 그어졌고, 방구라 할 수 있는 입구 가까운 곡면 부위에서는 사선이 그려졌습니다. 다소 엉성한 실험이지만 충분히 최소작용의 원리가 적용됨을 알았고, 방구 형태의 곡면 부위에서 사선이 그려지는 원리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랫부분의 선은 수평 모양으로 그어졌고, 윗부분의 방구 곡면상에는 사선 모양으로 그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민의 뒷머리 상처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민이의 뒷머리에 발생한 두 개의 좌열창을 통하여 이 상처의 발생은 경찰이 주장하듯 물에 쓸려서 생긴 상처도 아니요 강가 바위 위에 추락하여 발생한 상처도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잔디밭 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난 중간전도의 돌에 의해 정민이가 의식을 소실한 채 그대로 뒤로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병 목격자와 312 목격자의 목격담을 통해서 정민의 뒷머리 두 군데의 좌열창은 3시 이전에 발생한 상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1의 추락 가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가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